비오틴만 먹으면 머리가 난다던데요? 탈모 예방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이미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영양제로 도움이 될까요? 탈모 영양제는 예방용과 진행된 후 필요한 영양제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요법이지 탈모를 되돌리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은 15년차 약사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상황별로 어떤 영양제 고르는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많이 흔히들 생각하시는 약이 바로 이 약용 효모 들어가 있는 이 약들일 거예요. 판시딜, 모바렌, 케라시딜, 카필러스, 마이녹시레스 캡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양한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모두 성분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6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성분은 약용 효모이긴 한데요. 약용 효모는 비타민 B 복합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아연도 들어가 있고 미네랄도 풍부하고요. 이 성분들이 모두 모낭 세포의 대사를 촉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나는데 필요한 그러한 대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여러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요. 왜 케라틴 들어보셨죠? 모발을 구성하는 성분 케라틴도 함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케라틴을 구성하는 시스틴 성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성분이 이렇게 복합제로 들어있는 이 제제는요. 하루 3번 한 알씩 복용하는 탈모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발 성장에 필요한 핵심 영양소를 한 캡슐에 담은 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드셨을 때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약을 가지고 있는데요. 건강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요. 특히 휴지기 탈모를 진단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번 먹고 한 3개월 이후에 6개월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머리카락 수나 밀도 굵기에는 사실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고 하지만 육안 평가에서는요. 확실히 이걸 먹었을 때 좀 더 좋아졌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성장기에 있는 모발이 증가했다. 이게 굉장히 큰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휴지기 탈모, 산후 탈모, 계절성 탈모, 만성 탈모 여성에게 영양 기반 보조 효과가 치료적으로, 임상적으로 가치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요. 비오틴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영양제거든요. 그래서 비오틴은요, 사실 이렇게 일반 의약품으로 나온 약이 있고 건강기능 식품으로 나온 약이 있는데요. 일반 의약품으로 나온 약은 이렇게 손발톱이나 모발 성장 장애에 효과가 있음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건강기능 식품은 대부분 기능성 내용으로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정말 내가 탈모 영양제로 찾는다라고 하면 일반 의약품으로 함량이 좀 높게 들어있는 거를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가볍게 먹고 싶다 근데 건강에는 식품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경우는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드셔도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비오틴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를 담당하는 효소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오틴이 부족했을 때 탄수화물 대사나 지방 대사, 단백질 대사 어느 한 곳이 문제가 생기게 되니 이게 모발을 이루는 그러한 성분들이 잘 합성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비오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비오틴은 손톱 관련되어 있는 임상시험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주 예전부터 오래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손톱 관련돼 있어서 비오틴이 도움이 된다라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모발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요. 이 비오틴이 결핍되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비오틴이 부족한 분들의 경우에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분들, 이미 건강하고 비오틴의 결핍이 상당히 보이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하기엔 아직 좀 무리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비오틴이 결핍되어 있는 분들, 뭔가 질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게 또 이것도 있어요. 날달걀을 많이 드시는 분들, 이 계란 흰자 날달걀에는 이 비오틴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그런 분들에게는 개선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건강한 분들이 미용 목적으로 비오틴을 보충했을 때 효과가 아직 입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틱하진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철분입니다. 자, 철분도 많이 드시거든요. 이 두피 때문에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현재 결론은요. 모든 탈모 환자에게, 모든 탈모가 있다고 해서 이 철 검사를 권고할 만큼의 근거는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게 빈혈이 있다고 해서 다 탈모가 생겨요. 또는 이 철분을 먹었을 때 빈혈이 없어져요 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오히려 철분은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위험성도 있으니까요. 이 철분이 부족
부족해도 문제고 과해도 문제인 거잖아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철 결핍이 있을 때는 이러한 철분 영양제를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결핍이 없다면요, 이 탈모 치료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게 현재까지의 근거 중심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모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철분이 필수적이고 철분이 부족했을 때 탈모가 나타난다는 그러한 결과들은 있지만 철 결핍이 없는 경우에도 이게 탈모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라고 결론 내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연입니다. 자, 아연도 역시요, 탈모의 원인인가 라고 봤을 때는요, 아연 당연히 모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연 결핍이 있을 때는 탈모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아연은 이렇게 몸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단백질 합성을 할 때 아연이 꼭 필요하니까요. 모발은 우리 케라틴 다 단백질이잖아요. 때문에 요거 생성하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연을 먹었을 때 탈모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아연 역시 탈모 치료제는 아닙니다. 아연이 충분하게 있는 분들, 아연 이미 잘 몸에 다 있는 분들이 추가로 아연을 먹는다고 해서 탈모가 없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자,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자, 비타민 D는요, 모낭의 성장기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염증성 탈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비타민 D가 탈모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본 연구 결과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요, 이 휴지기 탈모를 가진 분들에게 특히 비타민 D가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3개월 정도만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복용하게 했더니 이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정상화됐고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점수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의 경우에도 휴지기 탈모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영양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탈모 영양제를 찾는 분들에게 지금 현재 막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탈모가 진행된 건 아니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좀 노화로 인해서 걱정이 되시거나 이런 분들이 예방용으로 드실 때의 영양제와 이미 탈모가 진행됐을 때 드실 수 있는 영양제를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요. 예방용으로 찾으시는 분들에게는요, 이게 탈모는 어떠한 영양 성분의 결핍이 있을 때 빨리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결핍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영양소 구성으로 중심으로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약용 효모 들어가 있는 비타민 B 컴플렉스 있죠. 그런 것들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외에 햇빛을 많이 안 보거나 아니면 평소에 비타민 D 수치가 낮다는 이야기를 좀 들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겐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혹시 이분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탈모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 이때는 모낭도 이미 얇아지고 있고 성장기도 짧아지고 있는 거죠. 이때 영양제 먹는다고 해서 모낭이 다시 굵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영양제보다는 모낭의 이런 병태 생리 자체를 바꾸는 우리 바르는 약들 앞에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러한 약들이나 약물 치료가 실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적으로 내가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영양제들을 추천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와 함께 영양 공급을 해달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서포터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히 휴지기 탈모처럼요, 영양과 대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영양 전략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죠. 오늘까지 저 미나 약사의 탈모 시리즈 1편에서는 탈모의 오해와 진실, 2편에서는 탈모의 종류와 셀프 진단법, 3편에서는 탈모에 바르는 약까지, 그리고 오늘 4편 탈모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까지, 여러분은 이제 탈모 관리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이해하신 겁니다. 앞으로도요, 근거 기반으로 저 미나 약사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